한국 시장의 그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환율에 관련돼 있는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특징은 바로 휴가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적인 부분도 영향을 줬지만은요. 중국 증시도 노동절로 휴가 시장이었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골든 주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한국 증시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네. 그죠? 유럽이나 뭐 대부분 국가들이 약간 휴장이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빈 공간이 발생되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 굉장히 좋게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인 부분에서 그 신흥국 통화를 갖고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한국에 참여한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달러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 여파가 원화의 약세 기조, 즉 환율의 급등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조된 그런 상황이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도 있었고요. 주간 동안에 그 FOMC 회의,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도 많이 그 추적을 했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진짜 부통령까지, 미국의 부통령까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왜 인하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고용지표가 너무 좋고 지금 물가도 낮은 상태인데, 고용지표와 물가는 거의 역외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둘 다 낮은 그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고, 물가를 올린다면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은 아마 다음 주 장세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환율이 1,170원 정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그 리스크적으로 다가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다행스럽게 네. 외국인들은 팔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어떤 쪽을 팔았냐면 미리 선물 시장에서는 그 매도 전략을 좀 사용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숏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7조 원 이상을 샀거든요. 7조 원 이상까지 사 있는 그런 상황에 환율이 불안하니까 뭔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주식을 팔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선물 시장에서 간편하게 해지 전략으로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 매도 금액이 금요일 날 8천억이 8,800억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숏 전략에 대한 부분이고, 숏 전략 자체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거죠. 여기에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재료성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관이 받았고요. 기관이 받은 부분에서 그 선물을 매수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또 해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현물을 파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루즈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환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짧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등락, 그러니까 그 등락에 대한 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전략을 잘 세우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이번 주에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쉬는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빈틈없이 달려가야 되잖아요. 잘 달리려면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대표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이 전략은 시간표 전략을 저는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공교롭게 또요, 5월 5일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 6일 날이 또 대체 공휴일이에요. 네. 그래서 연휴적인 부분에 지난주는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거든요. 화요일서부터 시작을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꽉 차 있는 그 주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환율에 대한 안정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준을 압박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하는 국가의 그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반대급부의 원화 환율은, 만약 원화에 대한
그 강세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은 좀 떨어질 수 있는 원화 환율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은 환율을 좀 주시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의 그 매도된 금액들이 줄어갈 수 있는 여건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실제 그 숏 전략으로 들어왔었던 부분이 짧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그 선물 시장에서 매도한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은 환율하고 연결이 돼서 네. 시장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네. 옵션 만기일이에요. 아. 옵션 만기일이니까 네. 옵션 만기에 대한 변동성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뭐 계속 선물 옵션 만기도 있었지만 옵션 만기 관련돼서는요. 크게 변동성이 적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느 쪽의 변동이 나야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눌린 부분에서 상승 쪽의 배팅, 즉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환매수 되면서 매수로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 안정되는 부분에서 옵션 시장에서 급등,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부분의 롱 전략이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화요일서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장세는 아주 탄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그리고 더불어서 환율 다음 주 시장의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시장 얘기만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 종목은 봐도 좋겠다 하는 좀 종목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제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시장에 등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테마나 아니면은 그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이 많이 급등락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쪽 종목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실상으로 들어가면은 꼭대기에 사는 그런 여건이 되고 팔게 될 때는 또 저점에 팔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요. 이럴 때 해결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걸 제시하고 싶어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자산 회전율이 높은 회사를 찾아라. 너무 어렵죠. 또 자산 회전율을 하니까 네. 자산 회전율이 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산 회전율이란 말은 뭐냐면 투여된 자금에서 그 투여된 자금을 뽑아낼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자금을 투자했을 때 그 자금이 회수되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시장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회전율이 높은 종목들, 뭐 여기에서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지표를 얘기한다면 EV, EBITDA라는 그런 그 지표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는 제가 그 종목 설명할 때 뭐 나오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자산 회전율이 높은 우량주에 관심 두는 게 좋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한 두 종목, 네. 큰 종목 한 종목, 그다음에 작은 종목 한 종목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는데요. 큰 종목은 신세계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경제TV 방송국 여기 오는데요. 바로 옆에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노동절이죠, 그죠?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왔을 텐데요. 많이 왔으면 뭘 사가죠? 화장품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품 주식도 좋고 화장품 주식을 팔고 화장품을 팔고 있는 면세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구조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 회전율, 매출액이 쭉쭉 늘어날 수 있는 종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호텔신라는 먼저 올라왔으니까 네. 신세계를 보시면 아마 다음 주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종목은 모토닉인데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달부터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잘 팔리고 있고 또 기아자동차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요, LPI 시스템을 현대자동차에 공급을 하는데요. LPI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면 택시 뒤에 LPI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즉
LPG 자동차를 얘기하는데요. LPG 자동차가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허용이 됐어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와서 곤욕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유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류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정부에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가가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LPG 자동차의 그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LPG 자동차에 LPI 시스템을 대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수혜, 즉 매출액이 늘 수 있는 여건이죠. 자산 회전율이 높은 종목 딱 이게 들어맞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 즉 수소 자동차의 레귤레이터, 그 탱크, 수소 탱크에서 고압의 수소가스가 나오는 것을 감압시켜주는 레귤레이터라는 이 감압 장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솔레네이드 밸브, 다음에 저압 레귤레이터 이쪽이 이제 스택 그 전기를 발생되는 그 부분으로 수소를 집어넣어 주는데요. 이런 특정적인 수소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연별로 올해 연별로 네. 이렇게 따져 보니까요. 홀수 달에 굉장히 큰 수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1월 달에 한 30%, 그다음에 3월 달에 30%, 그 4월 달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5월 달에 30%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주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받쳐진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여건을 쳐다봤을 때에도 모토닉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신세계, 모토닉 이 두 종목을 제시해 보니까요. 네. 시청자분들은 뭐 모든 종목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그 시점, 저점을 노려서 매수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